안녕하세요. 유익한 시간 유익타임즈입니다. 12월 30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막판에 권은희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앞서 제안된 무기명 투표 제안이 부결됨으로써 이른바 권은희안도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수처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1996년 정치권에서 공수처 설치가 처음 논의된 지 23년 만이며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난 지 11년 만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기용해 검찰개혁을 이루고자 했으나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밀려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기필코 검찰개혁을 이루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저항했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학습 효과에 더해 조국까지 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손에 쥐어진 사정기관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가 대통령이나 가족, 측근, 여당의 주요 인사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필생의 목표를 위해 대통령 자신이 칼날을 잡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공수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윤소나 의원 외에 155인이 발의한 4+1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소 관련 내용을 보면 공수처에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한 기소권이 부여됨으로써 제19 감싸기에 바빴던 검찰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공수처장의 임기는 3년 단임이며 공수처 검사는 3년 임기에 3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며 야당과 검찰이 반발한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서 공수처장을 추천합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 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3인을 기본으로 하고 여당 추천인사 2인과 야당 추천인사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됩니다. 야당 추천인사 2인이 공수처장 추천위에 포함되며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공수처장으로 추천될 수 있으므로 야당이 반대하면 추천되지 못합니다. 야당이 비토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천위에서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검찰이 독소조항이라고 끝까지 반발했던 고위공직자 범죄 우선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은 중복수사 확인 시 타 기관의 수사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연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국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있습니다. 검찰이 검사의 범죄 사실을 인지했다면 지금처럼 뭉개지 못하고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일반인 사건의 기소율은 40%인데 반해서 검사가 저지른 사건에 대한 최근 5년간의 기소율은 0.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검사는 사법시험을 봐서 뽑는 것이지 도덕시험을 봐서 뽑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은 기소될 만한 죄를 40% 확률로 저지르는데 검사는 0.13% 확률로 저지른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런 낯뜨거운 수치를 들이밀어도 검찰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날뛰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의 죄를 공수처에 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하지 못하고 본인들의 권력을 나눠줄 수 없다는 것에만 혈안이 돼서 미친 듯이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말대로 거대한 지방조직까지 갖춘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공수처는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알게 된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공수처에 알려주지 않는다면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독소조항이 아니라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전날까지 극렬히 반발하던 대검은 공수처법 통과 후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극대노했다던 윤석열 총장도 조용한 걸 보면 노기가 조금은 가라앉은 모양입니다.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총사퇴 카드를 한두 번 꺼내는 게 아닌데 왜 실행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탄핵 후 60일 만에 평화롭게 대선도 치러낸 국민들입니다. 자한당의 총사퇴로 설사 국회가 해산된다고 해도 국민들은 아쉬울 게 없으니 자한당은 하루라도 빨리 결의를 실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공수처법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 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면서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고도 했습니다. 공수처법은 통과됐지만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이 걸어가야 할 길이 아직도 길고 험합니다. 우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추미애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시작에 앞서 스카프로 두 다리를 묶는 것을 보고 이번에야말로 검찰개혁이 결실을 맺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임명된 후 청문회가 시작되기까지 검찰개혁과 관련된 말을 아끼던 추미애 의원의 진중함이 스카프로 다리를 묶는 결연한 의지와 더해져서 반드시 성과를 낼 것입니다. 현재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 굵직한 법무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이며 입법되면 후속 조치를 신속히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법무, 검찰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추미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자한당은 반대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을 제출하면 될 일을 번번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가로막으며 임명 기간만 늘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통과됐고 법무부는 역대 최강의 법무부 장관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도덕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상징적 인물이었다면 추미애 의원은 야당의 당대표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모두 치른 백전노장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어떻게 법무부와 검찰을 상대할 것인지 지켜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배신은 그렇다 쳐도 민주당 안에서 나온 기권표는 좌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졌는데요. 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건 유감이라며 그에 대해서 당 지도부에서 검토 후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니 제 소신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정당 정치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원 개인이 아닌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유권자를 생각한다면 당론에 따르는 게 정도일 것입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먼저 내세우다 보면 책임 있는 정당 정치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민주당 당원 게시판은 금태섭 의원을 공천 배제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랜 기간 검찰개혁을 위해 싸우고 희생해온 노무현 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님, 조국 전 장관을 생각한다면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애쓴 민주당과 찬성표를 던진 4+1 협의체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